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원내수 여기잖아. 여기. 대통령 탄핵 속초안 가결에 따른 국정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저는 그저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나서 정부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오늘은 김한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 통상, 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민주당 때문입니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목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입니까?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경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기간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안 그래도 많이 어려웠던 내수 경기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 연시에 예정되었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연말 연시에 예정되어 있던 가족 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도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대한민국 주다원입니다. 예? 대한민국 주다원입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대통령이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인정 못한다. 이 대표님 말씀 듣고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터무니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과거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선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또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박범계 법사위 간사까지 권한대행이 특히 대통령이 그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헌법기관 구성을 못한다. 헌법기관 구성을 해서 임명을 못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라고 이미 본인들이 주장을 다 했고 그리고 민주당과 가까운 학자들이 처음부터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과거에 선례가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시간이 진행되니까 탄핵 무결을 당론으로 정하신 정확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제대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론을 거스르려 하신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 부결을 당론을 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SBS 안희재 기자인데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겨냥한 당내 공세 여전하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당부하실 메시지가 혹시 있으신지 어떻게 이걸 품어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탄핵 가결 직후에는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발언을 하고 감정을 표출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고 저는 계속해서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화합하자라고 호소를 했고 많은 의원들께서 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등을 위헌 행위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지난 지도부는 이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위헌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번 신임 지도부는 그 위헌 위법성,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위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입장이 뭔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 중대한 위반 행위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투표한 권한대행 당시에 바깥을 소장하는 대통령 목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제 권한대행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팩트가 붙으니까 정부활동의 연장선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유고시, 즉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임명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이 있은 이후에 즉 대통령이 고리시에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시하고 고리시가 차이가 있는 거죠. 고리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즉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때 임명을 못했습니다. 대표님 6명의 재판관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안 되시는지요? 우선 6명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결정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그런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바고 또 과거에 또 그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서 직무 정지 시에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0% 이상의 국민들은 다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반대한 그 투표 행위 자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을 한 문제고 우리 당은 탄핵 부결을 당론을 했고 어쨌든 탄핵 소추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는 즉 헌법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하고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헌재에서 알아서 결정하겠죠. 한두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인청이 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인사청문회법 6조를 보면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장 임명과 관계가 없는 문제고. 아니 헌법재판관. 예. 네, 마지막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제 의총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서 법제처의 심사 의뢰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